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는 어떠한 기대감들, 어떤 내용들의 기대감이 있길래 시장에서는 시장 반등을 이야기할까라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관심 종목 정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황을 보면 오늘은 그 2018년도의 마지막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마무리가 되었죠. 현물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은 크게 뭐 어떤 변화가 없다가 창 막판 마지막 그 30분에 확 올리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방향성이 탁 바뀌면서, 그죠? 이제 끝이 났는데요. 사실 그 일반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인지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대신에 선물 쪽은 오늘 좀 바빴습니다. 선물 쪽은 바빴고, 변동성도 오전에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들어 올려줬거든요. 선물 쪽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좀 누적된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볼 텐데요. 왜 외국인의 수급을 자꾸 보냐면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거든요. 검은색이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것과 외국인의 수급의 어떤 방향성은 상당히 일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수를 볼 때 우리 지수가 위로 갈지 옆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떤 이 방향성을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방향성의 대부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외국인들이 그 키를 쥐고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지수의 방향성을 외국인의 수급으로 일단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더 이상 일정 부분 아래로는 팔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이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보면 코스닥은 방향성이 조금 틀어졌죠. 하락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방향이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실제로 외국인의 방향성이 강하게 우상향하려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강하게 손바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역시도 외국인들이 확실히 어떤 추세를 잡으려면 그 물량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물량은 아마 개인 투자자 혹은 기관의 물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기관과 외국인은 반대 포지션으로 거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는지도 좀 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을 조금 이제 보는 것 중에 이제 하나로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사실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이건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이거를 제가 눈에 더 잘 보게 캔들 차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캔들 차트로 바꿔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라인이 어디였었냐면, 한번 겹쳐 볼게요.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예전에 이 마지막으로 갭으로 빠졌던 요 자리 있죠? 갭으로 빠졌던 요 자리, 요 공간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봉 캔들 하나가 불쑥 튀어 올라서 이 자리를 이제 메꿔줬습니다. 이 비었던 자리를. 근데 이 날이 거래량과 함께 그날이라고 이제 보였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그날이라고 보여지는 이 캔들의 가격 구간이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최근에 요 자리, 요렇게가 지금 현재 보이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 가격 구간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요 위쪽이 2100포인트 정도 되고 요쪽이 2045 정도가 될 겁니다. 요 안에서 지금 한번 올리긴 했는데 딱 5거래일 버티고 바로 다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러면은 요것은 잠시 일탈한 것이다라고, 추세에서 잠시 일탈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걸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단순하게 어떤 추세가 이렇게 가던 추세가 갑자기 훅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훅 빠지는 이 기간이 한 3에서 한 5 영업일 정도를 지켜보는 경우가 시장에서 많으니까요. 같은 기간으로 좀 본다면 여기는 단순한 일탈로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중요한 가격 구간 안에 다시 우리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윗자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2100포인트 자리를 돌파하는지인데, 오늘 2100포인트가 종가는 아니었죠. 2095로 종가가 끝났고, 요때 마지막 그 가격이 2096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있는 그대로 한번 시세를 한번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하락하고 있던 지수가 추세를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꾼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던 게 잠시 올라갔지만 이게 반등인지 잠깐 움직이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요 날로서 하락의 추세를 잠시 멈췄다라고 보는 날이 요 날인데요. 보통 이 날 나오고 나서는 대부분 여기 근처 가격대를 잘 건들지 않고 보통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0번 중에 한 7번 정도는 대부분 다 그렇게 가는데, 간혹 이 중요한 의미를 취하는 이 날을 깨버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무시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아직은 하락 중이다, 혹은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돌파해내려면 이 위에 많이 쌓여 있는 이 분산이라고 보여지는 이게 뭐냐면, 매도 거래가 강한 날들, 매도세가 우위였던 이 날들의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 강한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강한 거래량이 나오고 돌파하는 강한 지수 상승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한번 추세를 돌리긴 했지만 아직은 횡보를 하는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내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금세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50일 이동평균선을 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내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그 위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혼돈스러운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이 자리를 왜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무언가겠죠. 추세를 바꾼 날이고 이때 확신 매수자들이 들어온 날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예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HTS를 보면 여기에 매물대를 설정하는 게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옛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좀 잘못 배웠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96년도였거든요. 96년도에 신촌에 그 연대 앞에 보면 그 헌책방 파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주식책을 집어들어서 보기 시작했고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좀 이제 물어봤죠. 주식을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아름아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어깨너머로 보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많이 배웠던 분들이 좀 저희 부모님 또래였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 친구분들 또래들. 그래서 그분들이 주식하는 방법을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그때 하고 있던 방법이 직접 지금은 그 종이가 팔지 않을 텐데 그 차트를 그리는 종이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직접 종가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혹은 종가를 점으로 찍던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그때는 거래량이라는 것을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너무 옛날같이 얘기해서 좀 뭔가 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96년도에 저도 역시 컴퓨터가 없었고 저도 군대 그죠. 군대 그죠. 그 이후에 요거 이후에 바로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이후에 그죠. 요 이후에 바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분들 통해서 제가 처음에 주식을 배워서 약간 옛날스러운 방식이 아직 저한테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 차트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죠.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매물대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예전 방식으로 한번 좀 해볼게요. 예전 방식으로 그냥 어떠한 뭐 매매하는 방식을 찾으면 항상 저는 지수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 요 정도로 본다면 아까 요거를 왜 중요하게 보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일단 거래량이 가장 많았을 때를 저는 그 거래량을 주목하는데요. 거래량이 가장 많거나 거래량이 가장 적거나 이러했을 때 그 당시 때를 기억해 두고 그때 가격대에 오면 뭔가가 변화가 생기려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이었던 가격이 1,000원으로 오는 이 가격, 이 과정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0원의 주식을 땅 샀는데 사자마자 주식이 확 올라버리면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산 거예요. 한 번에 1,000원에. 근데 사자마자 1,500원이 되어버리면 이때 심리는 매우 좋아요. 이때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다 손실이 아니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근데 한 1,400원 한 1,100원 정도까지 내려와도 꽤 많이 번 거에서 손실이 났는데도 사실은 내가 샀던 평균 단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1,000원에서 1,000원 오는데 이제 내가 샀던 가격 근처까지 오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요렇게 샀을 때 위로 갔을 때 심리였을 때는 보통 그 평균 단가에 다시 오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 빠질 놈이면 이렇게 빠져버리고요. 여기서 버티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1,000원이란 이 가격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을 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샀다면 이 가격대에 다시 시세가 돌아올 때는 어떤 지지 혹은 어떤 잠깐의 망설임 이러한 심리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보면 1,000원이라는 이 가격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마자 주가가 빠진 거예요. 한 500원으로. 그러면 이 1,000원에 산 사람들은 내 돈이 1,000원에 오기 전까지 팔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 하락의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놈 조금만 오르면 나 손해보더라도 팔 거야. 혹은 내가 매수했던 가격 근처에만 오면 팔 거야 라는 이러한 심리들이 좀 깔립니다. 그래서 다 이 가격 구간마다의 어떤 저항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못 올라가고 찌금찌금 혹은 변동을 주면서 어렵게 근처까지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000원에 샀던 게 1,000원도 아닌 그 근처 한 900원 정도 왔을 때 보통 여기서 또 고민의 어떠한 심리 구간이 좀 생기는데 요때 도망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 가격대에서 내가 산 평균 단가에 오기 전에 이 근처에서 약간의 출회되는 물량들이 나옵니다. 보통 요때 물량을 윌리엄 오닐은 심약한 어떤 사람들의 물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물량들이 소진돼야 진짜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윌리엄 오닐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컷 패턴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긴 했죠. 그래서 이 출회되는 이 가격이 너무 커지거나 혹은 이 컷 모양이 좀 너무 낮게 형성되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공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것이 저에게는 매물대인 건데요. 이걸 그래서 저는 기계적인 매물대를 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립니다. 보통. 그래서 가장 그 거래가 많았던 날을 체크합니다. 보통. 최근에 가장 거래가 많았던 때는 요 날이네요. 요 날. 그리고 과거에 거래가 많았던 날은 요 날. 요 구간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구간대를 한번 옆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 날이니까 요 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 날로부터 해서 옆으로 쭉 굽니다. 이렇게 쭉 그어놓고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이 많은 날들을 체크해 봐요. 거래량이 많은 구간을 또 체크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거를 매물대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좀 매우 진지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때 가격대에 산 사람들은 현재 기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그리고 요때 또 거래량이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거봐서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때 많은 거래량을 실으면서 분명히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니까 내가 산 가격 근처에만 오면 자꾸 빠지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때 거래량이죠. 요때 거래량이니까 요때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요때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었고 요 위에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었다면 이거를 하나의 박스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 안에서 공방을 이루어지고 나는데 정말 많은 거래가 실렸던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이 구간이라면 이거는 이제 박스권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비슷한 논리가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비슷한 박스 이론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붙이기 시작한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을 좀 어떤 가격대를 특정해서 좀 보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보통 추세를 긋 때 저는 옆으로 긋는 걸 좀 좋아하고 사선으로 긋는 것보다는 이 옆으로 긋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당시 때 그런 패턴에서 딱 끊어지는 이런 자리들이 나올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이런 구간들이 있었고, 사실 그 구간 이전에 분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최근으로 돌아와서 보면 최근에는 이렇게 눈에 띄는 거래량이 여기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많진 않았지만 여기 역시도 가장 거래량이 최근에 요 구간에서만 본다면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이었고 또 여기 또 겹치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면 요 언저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격대가 형성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깬다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 역시 위에 또 분산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었던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러면은 현재로 와서 좀 볼게요. 현재는 그럼 어떤 모습이냐 라고 보면 거래량이 많은 날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거래량이 많은 날은 요때가 될 것 같아요. 요 날, 이만큼이 중요한 날이고, 또 거래량이 많았던 날은 좀 눈에 띄는 거래량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눈에 띄는 거래량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거래량은 여기였습니다. 요 날. 그리고 요 정도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이 이거를 이제 다시 좀 편하게 만들어 보면 요 언저리 때 가격 구간이 뭔가 깨지거나 위로 가거나 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구간을 시세가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충분히 자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고 가는 자리, 이 자리,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2045 정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지켜낸다면 최근에 2045 자리를 계속 지지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서 꽤 강한 어떤 선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여기를 지지하는 거는 이제 일단 오케이 됐다면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2100포인트를 넘어서되 과거처럼 5일 만에 깨고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넘어선다면 한 5영업일 정도는 버티고서 간다면 이제 그 다음 어떤 무언가를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혹은 이 아래 구간을 잠깐 깨더라도 한 5영업일 안에 바로 회복한다면 아직은 깨진 게 아니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있겠죠. 그럼에도 지금 불안한 것은 분산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분산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자리를 이 많은 분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깬다면 그거는 이 신저가를 연중 신저가를 다시 깰 가능성도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특이합니다. 매우 좀 낯설기도 하고 이렇게 그날이 나온 이후로 계속 옆으로 이렇게 한참 동안 옆으로 간 적은 흔하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관심 있는 종목들도 있고 좀 사고 싶은 종목들도 좀 많긴 한데요. 쉽게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요 매물대는 사실 그 일반 개별 종목 할 때도 매우 잘 맞습니다. 매우 잘 맞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거래량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요 날이라고 하면 요 날이네요. 요 날. 요 빨간 날이거든요. 그럼 요 날을 이렇게 옆으로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통 그어 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요 날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사자마자 위로 올라갔다면 모두 기분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빠질 때 빠지긴 하겠죠. 빠지지만 손실은 아닌 거예요. 하락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심리적인 어떠한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에서 다시 상승을 한다면 다시 따라갈 정도의 어떤 무언가가 놓여진 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때 산 사람들이 빠졌지만 계속 들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 나는 더 보유할 거라는 사람들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매물대를 좀 파악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제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이렇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거래 매물대는 한 1년 거 정도를 가장 좀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두 개만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라고 하면 요 날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니까 요 날을 이렇게 거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한번 거래량이 좀 많았고 그 다음은 여기 어딘가 여기구나. 잠시만요. 요때 거래량도 좀 많았고 한 요 정도로 좀 최근에 좀 의미 있는 거래량들을 좀 체크를 합니다. 좀 체크를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소설을 써보는 거죠. 소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번 확 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소설 쓰냐면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이고 새로운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마자 이건 주식이 빠진 거예요. 빠지면은 내가 산 가격 근처에 오면 또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했죠. 혹은 여기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공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해냈긴 했는데 또 금세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새로운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 나오면서 또 빠지면 이렇게 매번 공방이 이런 데서 좀 잘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과거에 이 가장 많았던 이 거래량이 있었던 이 자리를 새로운 많은 거래량으로 돌파해내면서 상승으로 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흔히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가격에 산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이렇게 녹여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보는 거고요. 최근에 관심 있는 종목은 동성 화인텍이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물대라는 어떤 심리적 어떤 가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거볼까요? 이때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이때도 많았고 이때가 언제냐면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겠네요. 그죠? 어렵지만 일단 봐야죠. 보면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확 사자마자 확 빠져버렸습니다. 확 빠지고 이 근처의 가격 이 구간 이 넓은 구간이 내서 마음고생을 좀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금세 되돌아오는 이런 자리까지 오면 이 밑에 가격 구간까지 또 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반등이 일어난다면 따라 들어가 볼 정도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가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가격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생긴 요 가격 구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빵 사자마자 빠졌고 빠지면서 흘러 내려왔죠. 흘러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
공방이 이루어지다가 새로운 가격대로 확 뚫었는데 이거 역시 사자마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에 많았던 이 가격 구간에서 반등을 보인다면 한번 가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이 윗구간 여기서부터는 이렇게만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고 다시 이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이 전에 가격대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오긴 했으나 여기에 강하게 매물이 쌓여 있던 것이 여기에서 돌파 못하고 다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사자마자 확 빠졌는데 빠지고 났더니 여기에 과거에 어떤 매물대가 있어서 반등은 했지만 여기에 이 중요한 가격대를 근처에 오니까 조금 매물이 흐른 거예요. 출회된 거. 근데 여기서 다시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를 돌파하거나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매수도 좋아 보이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가볍게 테스트하는 경우로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을까. 동성 화이팅. 이건 이제 실적이 이제 흑자로 전환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동성 화이팅은. 그래서 갑자기 너무 멀리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지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수를 보면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한번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구간이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구간이었어요. 요 구간. 근데 여기를 사자마자 빠졌고 빠진 게 올라왔지만 이 구간을 해소하지 못하고 강하게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이거를 이제 어떨 때 보냐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런 날들 있죠. 이런 날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확 가라앉던지 없어지던지 줄던지 이런 날을 조금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시장으로 와서 다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일단 우리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보면 이거를 멀리서 보면 좀 제 자신이 좀 한심해 보일 때도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뭘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서 보면 지금 이렇게 상승 초입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과거 이런 바닥 이런 횡보 구간이 많은 이런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자리가 이렇게. 여기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확 정배열이 되고 나서 혹은 50일 이동평균선이라도 돌파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18일, 19일 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에서 시장은 그냥 하락하고 있는 이 과정에 아직 아무것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 이것을 바닥이다 라고 너무 희망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을 건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이 바닥을 놓치더라도 여기에서 사더라도 더 안전하면 더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크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간 차트를 보면 지금 아직은 계속 하락 중이거든요. 아직은 하락 중인 거예요. 주간 차트로 봐도 아직은 그냥 방향성이 없는 하락 구간이거든요. 근데 일간 차트를 이렇게 자꾸 확대해서 보니까 뭔가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바닥을 계속 잡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본다면 이 2045포인트를 깬다면 당분간은 깨고 나서 이것이 잠깐 금세 또 안으로 회복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바닥 구간에서는 지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왜냐면 이런 것이죠.
가끔 어떤 주가가 어떤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 여기에 닿으면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에 닿을 때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운이 좋아서 가면 좋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러한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시세가 어떠한 가격 구간에서 채널을 만들고 여기서 반등할 때 매수를 하는 이유는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매수를 하는 이유는 요 정도 올랐을 때 매수하는 이유는 손절을 여기다 걸고 요만큼의 손절을 걸고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면 이만큼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과 어떤 리스크의 이 관계가 적어도 뭐 1대 3 혹은 뭐 1대 5 정도까지의 어떤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이거든요. 다만 이거는 추세에서 실수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과거처럼 이렇게 와서 여기서 사서 한번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팔려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팔아야지. 이러한 채널을 만들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추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단에서 공격하는 매매자들은 그런 매매를 짧게 손절 걸고 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돌파하는 줄 알고 샀는데 빠지면 이 역시도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겠죠. 이 내부 추세선을 깨기 전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매도를 했더니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2045와 210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 주가가 우리 지수가 움직이는데 여기가 바닥이라고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매도를 한다거나 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어려울 때는 있는 그대로 추세대로 가는 거겠죠. 추세 기본으로 본다면 이 2045를 깨면 일단 매도하는 것이고 이 2100포인트를 돌파할 때 한번 믿고 들어가 보는 거죠. 다시 돌려서 들어오면 매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수가 딱 그런 자리에서 눈치 보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치 보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매수세와 매도세도 지금 팽팽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일곱 개의 매수가 강한 날이 있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일곱 번의 매도세 우위인 날과 매수세 우위인 날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가 생기려면 일단은 강한 무언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박스권 안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하지만 가장 불안한 것은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것이 일정 중요한 부분을 깨고 다시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이런 곳에서는 기다리지 말고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이라 할지라도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마치 지금 최근에 기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기술적인 혹은 심리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술 분석이라는 것은 심리 분석인 것이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분석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실적이라는 것은 안 좋을 것이라는 내용들 예상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에 기사들은 뭐 무역 그 분쟁, 뭐 2025가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혹은 금리를 뭐 조금 올리더라도 하향 조정하면서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기대감, 이러한 기대감들에 의한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그런 심리들은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기본적 분석으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도 실적이 좋아지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아주 개별 종목들을 빼면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다 줄어들거든요. 특히 4분기는 더욱더. 그래서 4분기가 만약에 2018년 4분기 그리고 내년 2019년 1분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는 건 알겠다. 다만 이 4분기나 이 1분기 둘 중에 하나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는 때가 올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가 바닥일지 여기가 바닥일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실적의 바닥이 이 언저리가 바닥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이제는 실적 모멘텀으로 다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거리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 심리적인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이고 상당히 매매하기 까다롭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 대형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대형주. 배당 때문인지 혹은 인덱스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매매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공격적인 어떤 추세를 보면서 들어가는 그런 매매의 흔적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장입니다. 애매한 시장. 이게 바닥이라고 이 저점에서 매수하기도 꺼려지는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그렇다고 매도하고 나오기도 애매한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가만히 있자니 내 계좌가 찌끔찌끔 계속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쉬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식하는 것 혹은 아주 작은 비중 주식 한 10%에서 한 30% 정도 내외로 단기 트레이딩 하는 정도 이인 것이지 풀베팅을 하는 그런 구간 신용을 쓴다거나 뭐 이런 구간은 전혀 아니죠. 나중에 우리 지수가 이렇게 정배열 구간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렇죠? 이 정배열 구간, 이 역배열 구간, 이 정배열 구간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구간이라면 전문가들은 그 주식을 정말 잘하는 분들은 신용을 써도 된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역배열이 시작된 이런 구간 자체에서는 아예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겁나는 거는 이런 박스권이 또 한 번 올까봐라는 좀 공포감이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매매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대신 짧게 오르고 강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거든요. 천천히 오를 때 강하게 빠지고 오를 때 강하게 빠지는. 그래서 이때도 장기 투자나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계처럼 상하단에서 매매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했었죠.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나름 정확도가 꽤 높았던, 다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볼린저 밴드가 아니라 추세 매매로 바뀌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락이 접어들었을 때 이렇게 큰 하락인지 알았다면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알 수 없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해볼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큰 하락이라면 여기서부터는 아예 쉬는 것이 휴식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오늘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성이 잡히는 기간은 과거처럼 이렇게 두어 달이 이상이 지나야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더 고생이 열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방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정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마음 조바심 낼 필요 없고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박스권, 약세장, 횡보장은
오를 땐 천천히 내릴 때는 한 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뭔가 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느낌으로 인해서 그래도 기대감을 완전히 빼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 시장도 좀 보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고 아직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다음 주 18일, 19일까지는 살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